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함께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일요일에 뵙다가 이렇게 네. 토요일에 뵙게 됐어요. 좀 경제 뉴스를 하루빨리 더 전해드리기 위한 그런 의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뭐 이틀 연속해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마을금고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은 캐스터도 새마을금고에 예금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없긴 한데 주변에 네. 그래도 고금리 찾아서 지난번에 뭐 새마을금고에서 특판 예금 막 내놓고 할 때 찾아서 가입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남양주 쪽에 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터졌죠. 뭐 600억짜리 대출을 내줬는데 이게 좀 부실화돼서 한 400억 정도 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금고에 적립금이 110억 원, 그리고 네. 재산은 60억 원, 그리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00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좀 풀어드리면 적립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맡긴 돈, 그러니까 예적금이 한 110억 원 정도 있다는 얘기고, 이건 어쨌든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가진 돈 재산은 60억 원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나 대출 등으로 담보 잡아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아까 3,100억 원의 자산은 투자 자산이니까 이게 나중에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당장 회수가 안 되는 돈이고요. 아까 600억짜리 대출 내줬는데 400억은 지금 회수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금고가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를 부실화된 400억 원의 부실 채권은 중앙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인수를 해가고, 나머지 그래도 괜찮은 자산들은 옆에 있는 건강한 다른 새마을금고하고 합병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건전성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알려지니까 해당 금고 고객들이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간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합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 돈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뱅크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다 줄줄이 줄 서가지고 돈 찾아가는 일들이 조금 일어났고요. 근데 이게 이 금고만 이렇게 되고 말면 그만인데,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이 밖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전국의 이제 새마을금고들도 다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다른 건전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약간 뱅크런 조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금융당국하고 나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건전합니다, 또는 뭐 예금자 보호 됩니다, 뭐 이런 조치도 얘기를 했고, 그래도 불안감이 안 잡히니까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6천만 원짜리 예금도 가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창섭 차관도 뭐 200만 원 넣고 계좌도 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면서 지나간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지 네. 이거잖아요. 또 예금자 보호가 새마을금고는 안 된다 이런 말도 많고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 굉장히 많던데요. 오죽하면 금융위원장이 유튜브 믿지 말고 제발 정부하고 금융위원회 말을 믿어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은행과 예금자 보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두 가지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여러 군데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봤는데 이게 5천만 원 넘으니까 예금자 보호 안 되더라라는 두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래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은행에 맡기나 새마을금고에 맡기나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 새마을금고에 나눠서 넣어놓은 돈이 5천만 원 넘으면 못 돌려받는다.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중은행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네 이름 뒤에 새마을금고, 네. 무슨 새마을금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상암동이니까 상암 새마을금고, 또는 여의도면 여의도 새마을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일반 은행들은 보면 KB은행 상암 지점, 뭐 우리은행 여의도 지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동네 이름 붙은 새마을금고가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법인이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상암동 새마을금고하고 여의도 새마을금고가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지점으로 돼 있는 은행들은
지점은 각각 다른 데에 있지만 결국엔 큰 은행에 어떻게 보면 그 관련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에는 다만 조금 큰 데는 지점을 가진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를 통틀어서 5천만 원 이상이 넘으면 넘은 금액이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같은 은행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새마을금고에 넣어놓은 돈이라면 각각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으로 치면 KB은행에 5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넣어놨을 때 네. KB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KB은행 것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마을금고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넣어놓는 거는 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시간 지나면 새마을금고 문제 더 터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나 돈 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예금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불안감은 저희가 또 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 돈을 빼면 만기가 안 됐으니까 이자 제대로 못 받고요. 비과세 혜택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 빼지 마십시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멀쩡했던 은행들도 사실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다 된다. 심지어 5천만 원 넘는 돈도 전액 예금자 보호 해줄 겁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돈을 빼가신 분들도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 넣으시면 기존의 이자, 비과세 혜택도 다 복원시켜주겠습니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빼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야, 더 불안한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빼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더군다나 앞서 새마을금고들은 법인들이 다 다르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불안하다고 하시면 자기가 맡긴 돈의 새마을금고의 상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들어가시면 전자공시,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맡겨놓은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심각한지 안 한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예적금을 빼는 것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불거지니까 범정부 대응단 이런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좀 진정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대응단을 만든 거는 사후에 터질 문제들을 조금 막아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300개 정도 있어요. 이 중에 한 200곳가량은 조금 위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1, 2등급은 양호한 거고요. 3, 4등급은 조금 위험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 3, 4등급을 받은 데가 한 200곳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4등급을 받은 곳이 30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특별검사를 바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5주간 이제 특별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70곳 정도를 추가로 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점검을 하게 되면 보통 추가 부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수습한 것처럼 만약에 추가 부실이 좀 나오면 아마도 건전한 다른 새마을금고하고 뭐 합병을 하든지 부실채권을 어떻게 다른 데 팔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아마 여러 가지 저걸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도리어 더 예금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도 다 된다, 걱정 말아라.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왜 행정안전부 관할인 건가요? 뭐 그래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다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만 행정안전부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지적인 거죠. 일견에서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출발이 사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면 지역금융사들의 양성화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할부처가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게 지역 유집급, 다시 말해서 뭐 지역에 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주변에 이렇게 돈 융통해 주시면서 하던 일을 제도권 금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새마을금고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시골에 집을 짓거나 조그만 공장 같은 거 뭐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같은 거 벌이면서 농촌 곳곳을 현대화는 해야 되는데 지역금융의 힘을 좀 빌렸던 거죠. 양성화시키자.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새마을운동의 주무부서였던 행정안전부 이쪽이 이제 이 지역금융까지 다 맡아서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덩치가 커지고 제도권 금융 반열에 오른 다음부터는 이 얘기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지역 유지들의 입김이 또 상당히 세져 있고요. 이거는 결국엔 지역구에서 힘을 좀 쓰시는 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규모가 큰 지역금융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쁠 게 없어서 굳이 이걸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좀 유지돼 왔던 건데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도 크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좀 추가 부실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부동산 시장하고 좀 연결돼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기에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최근에 공격적으로 자금 운용을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쪽하고 사모펀드 쪽으로 자금 운용을 해왔는데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보통 초기 자금에 해당하는 브릿지론에 새마을금고가 돈을 많이 댔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땅을 살 때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일단 땅을 사야 돼. 네.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브릿지론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새마을금고가 돈을 대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는 이 땅을 이제 샀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면 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본 PAF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PF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사들 큰 금융회사들이 본 PF에 투자를 해주고 이 돈으로 브릿지론을 사업자가 갚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그때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죽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어놓은 건물도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땅을 사놓은 사업장들이 브릿지론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본 PF가 안 일어나서 여기다 사업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연체로 가고 아예 돈을 못 갚는 부실화되는 네. 일이 벌어진 게 이번에 나타난 사태의 첫 번째 출발인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조금 회복을 못하거나 더 많이 빠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3, 4월에 대구 쪽 새마을금고 12개가 브릿지론을 일으켰던 1,300억짜리 오피스텔이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 지금 뭐 부산 쪽에도 뭐 그런 사업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이 부동산 쪽 대출을 많이 해준 게 2019년, 2000년, 2021년이거든요. 이때가 부동산 시장 거의 피크였습니다. 그 전에 사실 새마을금고가 했던 부동산 관련 대출이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쪽 대출이 16조 원이에요. 그럼 그 당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당국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이런 부실들을 사전에 조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사모펀드 쪽에다 돈을 좀 많이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좀 어려우니까 이 자금 회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랑 코스피 시장이 2%대 하락할 때 기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 자금 회수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걸로 보여서 이 부분도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이야기 한 큐에 정리해 주셔서 정말 어려웠던 이슈인데 쏙쏙 이해가 갔던 것 같습니다. 김규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